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조금 진정이 되는 느낌입니다만은 아직까지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 고통, 내 고통 분리하지 말고 구분하지 마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조그만 힘이라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인간소화제 노영희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진하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빅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 최준봉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돈진봉, 어굴진봉, 화난진봉, 봉봉주스, 봉브라더스 교수님 얘기하셨는데요. 써니님께서 요즘 화나는 그런 분들 많죠. 그렇지만 건전한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한번 발산해보는 의미에서 오늘 또 최진무 교수와 함께 이야기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포 해촉 시간에는요. 사건, 사고 소식 두루두루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요즘 통통 퀴즈가 인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좀 이해할 수 없는 질문과 누가 봐도 허당기 있는 대답들이 참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우리 또 이 통통 생활용품 판매에 많은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이 뉴스 인사이다와 통통생활이 협업해서 준비한 이 특별 이벤트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통통생활 제품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정답은 라이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발표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통통생활 주방세제는 식약처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종 세척세제입니다. 다음 중 일종으로 세척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야채, 2번 과일, 3번 식기, 4번 오염수. 누가 이런 문제를 내는 겁니까 도대체가. 네. 자, 통통생활 주방세제의 식약처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종 세척제이다. 이것으로 세척하기 어려운 게 도대체 뭐냐? 질문. 1번 야채. 그러니까 야채도 세척할 수 있군요. 2번 과일. 과일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 이걸 세척하고 나면. 3번 식기. 식기도 뭐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니까 안전해야 되겠죠. 4번 오염수.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답이 뻔히 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미있는 오답 남겨주신 분들을 향해서 저희가 또 선물 팡팡 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닦아도 쓰실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의 막말이라든가 이거 요즘 심각한데 과연 여러분들께서 일종 세척제인 통통세제로 세척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지금 또 답이 쭈르륵 올라오고 있죠. 재치 있는 오답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오답은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인 것 같은데. 한마음님께서 이번 정권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군요. 답은 4번입니다. 그러셨는데, 정답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 너무 어렵다. 자,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 드립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이죠. 오늘도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어제 안 나오셨더니 이 기자 언제 나와요? 보면은 이렇게 버벅거리냐 욕하는 사람도 있고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네, 어때요 요즘에? 좋아요? 네, 혼자서 하고 있어서 열심히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네, 자,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중에 셀러브리티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네. 그걸 보게 되면 이 셀럽들의 생활을 딱
물론 이제 과장된 거겠지만 네. 살짝 엿볼 수가 있는데 참 그 속에 또 진리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들러보시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대통령이 결국에는 또 이상한 말을 했군요. 네, 요즘 대통령께서 꽂혀있는 말이 카르텔인 것 같은데요. 네, 이권 카르텔. 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중호우 대응과 피해 지원에 정부의 모든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이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했는데요. 아마 오늘 중에 이제 피해가 큰 피해 규모가 큰 충북과 경북을 좀 시작으로 특별재난 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좀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물론 다 좋은 말입니다. 이권 카르텔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런 곳에 만약에 잘못된 나라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니까. 뭐 이권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좋습니다. 근데 뭐가 이권 카르텔이냐? 그래서 보조금이 진짜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사실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거하고 수해복구 재정 투입을 왜 연결시키냐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 발언을 좀 지적했는데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고 수해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게 첫 번째 오류고 정확한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두 번째 오류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좀 하자면요. 네. 뭐 가정에서 재정을 운영하듯이 어떤 곳에서 좀 또 남은 금액을 빼고 뭐 이쪽에 쓰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이제 또 남는 그런 금액들을 예산 이용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통령 말씀에는 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은 뭐 그럴듯하게 하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다 특정한 곳에 어떻게 쓰라고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갑자기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에 쓰려고 꽁쳐놨던 돈을 여기다 갖다 쓰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정확하게 근거나 이런 게 다 나와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더군다나 이런 예산 전용이라고 보통 하는데 예산 전용을 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렇게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가 있어요. 이 수해복구나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미.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돈 한 푼도 없는 것처럼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또 쓰겠다고 그러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책정하기를 조금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맨날 줄이죠. 네. 윤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말한 것은 이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것이고 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한 뜻으로 보인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상황에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을 표방하면서 작년에 이 예비비나 이런 목적성 비용을 좀 줄였거든요. 네. 또 그래서 용해인 어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여기에 관련한 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시민사회보조금 관련한 내용을 좀 확인해 봤는데 3년 동안 314억 원 정도로 1년 기준에 한 100억 정도가 이제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산림청에서 발간한 2020년 산사태 백설한 문서에서 보면은 그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중대본이 투입한 금액은 3조 4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부패 카르텔의 보조금을 이용해서 수해민을 돕는다 이런 것은 조금 사실상 말이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게다가 부패 카르텔이 정확히 뭐예요? 네, 어디에다가 어떤 돈을 어떻게 주워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어떻게 잘못 쓰여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컨대 정말 약자들한테 사회에 꼭 필요한 약자들에게 지원해준 아주 작은 돈을 사실은 대통령이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에게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라던가 뭐 이런 데다가 사실은 돈 투입한 거 다 내놔라, 니네 입 다물어라 이런 메시지를 들리는데 그 돈 가지고는 그 돈을 안 주는 것도 문제고 정말 대통령 말대로 다 안 준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되는 택도 없는 얘기인 거잖아요. 용 의원이 이렇게 또 비판을 했군요.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던지고 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했죠. 자, 정리를 해주시죠. 결과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네,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수해복구마저 이제 뭐 정쟁으로 몰아가는 시도 멈춰야 된다라고 했던 그 용혜원 의원의 말처럼 이제 좀 정쟁으로 몰기보다는 이제 수해복구에 좀 더 앞장서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네, 용혜인 의원이죠. 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수해 중에 이제 골프, 길막, 박수 요청 등으로 이제 논란을 키우는 이제 정치권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인명 피해 규모는 사망자가 44명이고요. 실종자 6명, 부상자가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네, 죽고? 굉장히 세상에.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태 수습보다 잇따른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좀 눈길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5일에 기록적인 폭우 속에 골프를 친 것이 논란이 됐고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참사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견인차가 지나가는 곳에서 갑작스러운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면서 이제 길막으로 이제 비판을 그렇죠. 받았고요. 5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비켜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김기현 대표와 충남 청양 수해 현장을 찾아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이제 김 대표가 말을 하자 여기서 뭐 주민들에게 뭐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눈살을 찌푸리게 됐습니다. 박수를 요청하더라고요. 그 청양 수해 현장에서. 네. 야,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일단 홍준표 시장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 텐데요. 골프를 친 것과 논란이 되니까 이제 뭐 괜히 트집을 잡는다. 주말에는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네. 뭐 말을 했지만 사실상 이때 당시에 대구시장 이제 대구 공무원들은 한 1000여 명 정도가 비상근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판이 대상이 된 것이고요. 김기현 이제 대표와 동행했던 정진석 이제 그 의원은 최다선인 5선을 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또 박수를 쳐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사 지역에서 이렇게 할 것이 좀 아니다라는 이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전에 작년쯤이었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침수 지역에 가서 수습을 하는 중에 당시 이제 사진 기자들 있는 것을 보면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맞아요. 말했던 발언들도 다시 한번 회자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번이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제가 짧게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식의 말을 했어가지고 그것을 비난이 일자 이제 아니다. 그것은 잘못된 비판이다라고 이제 또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견인차가 침수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 원희룡 장관이 인터뷰하고 있는 이제 그 장소를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긴급 기자회견 할 줄도 몰랐지만 솔직히 말해서 누가 거기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비켜주고 거기 버티고 서 있고 기자들이 계속 모여 있고 그러니까 비켜달라고 5번을 외쳤는데 짧게 할 테니까 기다려 이런 취지로 짧게 할 말을 외쳤다는 거죠. 아이고, 근데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안 들렸다. 나는 몰랐다. 그냥 내가 짧게라고 말한 거는 인터뷰가 이렇게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견인차나 이런 등등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기자들한테 짧게 해라 이렇게 말한 거다. 이렇게 좀 변명한 겁니다. 네. 뭐 일단은 이런 것도 문제도 있지만 이제 기자들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죠. 기자 뭐 네. 회견을 하기보다는 꼭 그 장면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리를 옮겨서 이제 뭐 질문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자, 오송지하차도가 왜 인재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뭐 어제도 MBN의 단독 보도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가 일단 먼저 참사 시작은 미호천교 제가설 공사 현장 옆 뚝이 무너지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이때 그 이태원 참사를 좀 떠올리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오전 일찍부터 8시 40분쯤부터 계속해서 이제 뭐 뚝이 무너져서 위험할 것 같다. 이렇게 3차례나 언급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 이제 경찰이나 이제 인력들이 간 것은 한참 뒤여서 이제 인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고요. 정열님께서 대통령이 외국에 덜 가고 그 돈으로 수해 복구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하셨고 DJ D님이 우크라이나한테는 아낌없이 주더니 우리나라 수재민한테는 시민단체에서 삥 뜯어서 준다고 카르텔 소리 하는군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카스테라로 들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자,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마
대한민국의 안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네, 이진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대담한 대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뒤에 안녕 도시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 시험 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뉴스인사이다와 통통생활 제품이 협업해서 요즘 퀴즈 내고 있습니다. 통통생활 주방세제는 식약처 기준에 따라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종 세척제인데요. 이것으로 세척하기 어려운 것은 과연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죠. 1번 야채, 2번 과일, 3번 식기, 4번 오염수입니다. 자, 답 올려주시면 재밌겠고요. 그 다음에 재치 있는 오답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퀴즈를 듣다 보니까 좋네요. 야채도 씻을 수 있고 과일도 씻을 수 있고 식기도 세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그런 세척한 제품이 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잔여물이. 그래서 항상 이제 주부들이나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항상 좀 걱정하고 찜찜해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빠드득 닦아도 뭔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어도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순한 성분들, 이런 것들이 세척제에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 보니까 이 통통생활 주방세제가 바로 일종 세척제로서 야채나 과일이나 식기에도 묻어도 그걸 먹어도 괜찮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답변해 주시고요. 오늘은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정치권의 촌철살인 래퍼 최진봉 교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요즘 일찍 오시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자, 집중적으로 문제 들어가기 전에, 혹은 이슈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지난번에 대통령 부인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께서 외국 방문하고 오셨잖아요. 남편분하고 같이. 에코백을 들고 다녀가지고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것을 상대방 국가의 또 부인들에게 주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런데 에코백 속에 명품으로 보이는 가방이 조그만 게 이제 하나 들어있었어요. 줄무늬 들어있는. 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그게 겉으로는 에코백 같은 이렇게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들고 다니면서 사실은 명품을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또 대통령 부인 흠집내려고 야당발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다, 그거 아니다 이랬어요. 네. 그 얘기 아시죠? 네. 뭐 들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에르메스 파우치 가방이었다, 뭐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왜냐면 또 그게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초기에 이제 다른 사 제품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무슨 청년 누군가 이분이 글을 올려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아, 사과까지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논란이 돼요. 지금 그래서 그게 빌미를 주면 안 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게 원래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회사 전에 회사 이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글을 올렸었어요, 한번.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걸 확인해 보니 그게 아니어서 지금 두 번째 회사 말씀하신 이게 C사의 제품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글을 네. 올렸다가 네. 그게 아닌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민의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가짜뉴스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빌미를 주면 안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그 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코백 안에 무슨 가방이 들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고 그 가방이 뭔지는 좀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대통령 부인이 뭐 가방을 들고 그 안에 무엇을 넣는 게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겁니까?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국민들이 볼 때 물론 제가 지금 그게 뭔지 모르니까 그 안에 무슨 가방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만약에 이제 이건 가정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명품 뭐 파우치든 백이든 비싼 가격의 명품을 에코백 안에 넣어서 들고 왔다고 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일부러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나. 그렇죠. 위선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제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정말 국민들이 뭐 일부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명품이나 비싼 가격의 가방이나 파우치가 그 안에 들어있고 그걸 들고 에코백을 들고 왔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고 왜냐하면 또 그냥 그 전에 아무 얘기가 없었으면 문제가 없지만 네.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숍을 다니셨다고 그러잖아요 5군데를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비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정말 당당하게 그럼 들고 오든지 만약에 그럼 물론 아까도 말씀 이건 제가 전제가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 제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거는 위선적으로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뭐 명품 가지고 있으면 들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굳이 그거를 또 서민적인 행보를 한답시고 에코백 속에 숨겨가지고 다니고 나는 에코백만은 검소한 사람이요 라는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본인이 지금 맞다면. 지적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물론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얘기로는 뭐 그런 이 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명품의 파우치다. 근데 이게 파우치 하나만 해도 벌써 100만 원, 200만 원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유, 그러면 그냥 그런 코스프레 하지 말지.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어쨌든,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다 똑같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위선적으로 살지 말아라. 가식적으로 보이는 게 싫다. 이게 요점인 것 같고,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 지금 퍼주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올 때냐. 우리 국민들부터 먼저 좀 살려달라. 이런 외침인 것 같습니다. 자, 동유럽 순방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해보죠. 대통령이 4박 6일 일정으로 예정했던 순방을 갑자기 이틀이나 늘려가지고 6박 8일을 다녀왔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던 때인데 대통령이 갑자기 예정에도 없이 전쟁 국가를 갔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를. 일단 대통령이 그렇게 간 게 옳은지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가죠? 왜 아니, 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아니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특별한 그게 그렇게 총각을 다투는 일입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해가 나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태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뭐 그때는 아직 사상자가 안 났대요. 아니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잖아요. 아니 침수가 된 상태는 분명해요. 그 당시 그 시간적으로 보면 침수가 돼가지고 많은 그 뭐 건물들이든 아니면 지역이 침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내재되어 있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왜 가는 건데요, 대체? 아니 그럼 말 그대로 돌려줄게요. 그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국으로 간다 한들 서울 간다 한들 특별히 바뀔 게 있냐? 그럼 그대로 돌려줄게요. 우크라이나 간다 한들 무슨 바뀔 거 있어요? 왜 가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를? 아니,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가서 뭐 주고 온다 그랬잖아요. 지원해준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걸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꼭 가서 해야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 주고 싶으면 그냥 주세요, 그러면. 그것도 국민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가서 지원한다는 얘기하고, 병원 가가지고 아이들 뭐 사진 찍고 이러려고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수해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그걸 쓰다듬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할 생각은 안 하고, 우크라이나 가서 그 사람들하고 사진 찍기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그렇게 그게 급한 일이냐고 반드시 가야 될 일이냐고요.
아니 지난번에 일본에서 있었던 G7 회담에서 네. 이탈리아 총리는 그냥 돌아갔잖아요. 하루 맞아요. 앞두고. 하루 그것도 앞두고 돌아갔죠. 공식 일정을 하루 앞두고 돌아간 거. 이건 공식 일정 맞추고 지금 오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를 괜히 빼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왜 가냐고요. 아니 가서 특별히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거나 무슨 뭐 크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본인이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장관을 보내든지 그럼 딴 사람 보내도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근데 가서 또 지원을 뭐 세 가지 측면에서 한다 그랬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 예전부터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했던 얘기라 특별한 게 없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갔다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네. 사람들의 추측입니다만은 네. G7이 다 같지 않느냐, 느낌적 느낌으로 G8인 우리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생각도 있었던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요. 예를 들면 G7이 다 갔다고 100번 양보해서 그거 따라가겠다고 하면 수혜 없을 때 가든지 그러면 아니 수혜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가면 되겠어요? 그럼 다른 나라들 G7까지 다 갔다는 그때 그 나라들이 재난이 있었어요? 재해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네. 진짜 그 나라 갔을 때는 재해가 없었네요. 그러니까 왜 지금처럼 이렇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자리에 없는 상태에서 빨리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을 돌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그랬는데 뭐라고? 대통령은 주말에도 그렇게 돌봐야 되고 가야 되는데 자기는 나는 대통령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이랬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아니 네. 나중에 얘기하겠지 홍준표 시장도 그래요. 네. 직원들 일 시켜 비상 대기 시켜놓고 본인은 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대체? 진짜 이상한 논리였어요. 국민의힘 네. 사람들은 왜 그래 대체? 참네요. 중요한 건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어쨌든 거기를 이제 저는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 위험하게 왜 그런 행보를 했는지 게다가 27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27시간을 그러니까 꼬박 그러니까 진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이에요. 서울에 가도 할 게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진짜 저는 그 사람도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대통령실이 맨날 누군지 안 밝혀. 근데 사람들이 다 얘기하더라고 김모 씨라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그런 얘기 한 사람이라면 이건 정무적 감각이 1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럼 대통령 왜 해요? 아니 그냥 다 딴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데 대통령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이랑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요. 밑에서 뛰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위에 지휘하는 사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대체. 그러면 대통령 없어도 장관 없어도 돼. 그냥 소방서에 출동하는 경찰관들 소방관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태원 참사 때 네. 처벌 아무도 안 한덕수 받았잖아. 총리인가 이상민 장관인가 누군가 그랬잖아요. 그때 경찰 뭐 배치 써도 달라질 건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 책임이 없다. 그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죠. 그리고 처벌받는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번에 와서 대통령 발언 들어보면 무슨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네. 자기하고 전혀 관계 없는 것인 것처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니 그때 제대로 안 했군요. 여기 뭐 자기가 책임자예요. 최종 책임자. 네. 그러면 최소한 예천에 가서도 그래요. 그분들한테 무릎 꿇고 사죄부터 해야 돼요.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거 막지 못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모든 책임 저한테 있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자기는 가만히 호통을 쳐. 밑에 사람들 제대로 방어 못했다고. 네, 뭐 제대로 혼내주고. 정 못했다고. 지난번에도 이태원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거 다 있는데 경찰청장한테 막 호통을 쳤잖아. 네, 그리고 이번에도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고. 왜? 자기는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지 말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여야 된다고 막. 자기나 움직이라 그러세요, 좀. 심하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가기 전에 심하다 할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고를 늦게 받을 수도 없어요. 요즘 인터넷 다 되잖아. 인터넷 그렇죠. 안 되겠어요? 휴대전화만 열면 다 나와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가 금방금방. 네.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밑에 사람들한테만 뭐라 하지 말고 솔선수범 좀 하세요. 지난번 작년 재난 때도 그때도 홍수 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컨트롤 타워래.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럼 다 줌으로 해 회의도. 왜 가는 거야 중앙재해대책본부나 벙커에 왜 가? 집에서 계속 하세요. 그럼 근무도 재택근무 하시고. 네, 써니님께서 화진봉, 욱진봉, 혈압봉, 화가 워워워, 네. 워워워 하셨습니다. 네, 알아서 워워워 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기다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동일호 수방하는 동안에 이 기자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통령 부인 쇼핑 의혹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기사가 안 나오고 해외에서만 대서특필됐었어요. 그랬죠. 이거는 그냥 어느 이름 모를 이름 없는 그런 또 언론사에서 터트려 줘가지고 사실은 이게 이제 밝혀지게 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왜 쫓아간 겁니까? 그 비행기 1호 비행기 타고. 모르겠어요. 아니, 그것도 뭐 본인들 돈 내고 간 거예요. 그것도 뭐 국가에서 돈 내준 그렇죠. 것도 아니고. 당연히 회사에서 돈 내죠. 네, 언론사에서. 회사에 돈 내고 가는 건데 네, 언론의 네. 역할이라고 하는 건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권력기관이나 권력자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잘 취재해서 보도해서 국민적 여론을 만들고 비판하게 만드는 게 역할이에요. 네. 대통령실 잘하고 있다, 좋은 모습, 뭐 MOU 몇 개 맺었다 이런 거 보도하려고 기자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보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은 정말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권력자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비리가 있을 때 그걸 잘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했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제 아마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직접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정말 이걸 다 함구하고 기자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몰래 갔으면 그건 뭐 익스큐즈가 될 수 있겠죠. 기자들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네. 제가 볼 때 이렇게 경호원 16명이나 대동에서 김건희 여사가 움직이는 것을 기자들이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왜냐면 그럼 기자들이 제대로 취재를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아니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이 한두 명 아니고 16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외국 언론에 포착될 만큼 그렇게 5군데나 되는 명품 뭐 편집숍이라고도 하고 명품숍이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걸 다 떠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동안도 언론이 전혀 캐치를 못했다고 하면 대체 취재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근데 거예요? 원래 그 영부인이 어디 나갈 때 16명이 이렇게 경호하는 겁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호객행위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호객행위가 말이 되냐고요. 아니 16명이 되는 경호원을 뚫고 호객행위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떤 사람이 진짜 모르는 경호원들 사람 다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잘라야 돼. 경호에 그건 허점이 뚫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말이 안 돼. 16명이나 경호원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 순간 경호는 차단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네. 왜냐면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호객행위를 했다는 건 외국 사람이 그것도 대통령 부인한테 접근을 하는 거잖아. 네. 그럼 경호원 입장에 1차적으로는 그걸 접근을 못 하도록 막는 거예요. 몸을 던져서. 네. 근데 호객행위 하도록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그 말은 미리 계획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어디를 가기 전에는요. 항상 그 장소에 미리 가서 경호원들이 안전한지 검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안 그러겠어. 그게 경호의 첫 번째지. 근데 그냥 우연히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 있었다면 경호원들 다 경질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 않고 정쟁의 소지니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러면서 또 뭐 예전에 뭐 줄리 의혹이라든가 천공 의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했다가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았냐 이런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거 왜 또 소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1차적으로 조치하는 거를? 저는 줄리를 왜 얘기하지? 그러니까 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해를 못했어요. 이번에 되게 이상한 게 호객행위 그 논란 너무 이상했고, 그러니까요. 줄리 소환한 게 너무 이상했고, 그러니까 왜 그런 자기들한테 거죠? 도움이 될까 그게 줄리가? 아니지, 전혀 아니죠. 국민들이 다시 한번 각인하잖아 줄리라고. 아니,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저는 기사를 그러니까 발언을 인용한 게 줄리라는 표현을 본인들이 썼어요. 네, 왜 그러는 거죠? 몰라. 참요. 근데 어쨌든 그건 이제 말씀드리고요. 네. 줄리라는 말은 대통령실에서 해명하는 과정에 나왔다. 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논란이 되고 대통령실에서 정쟁으로 가니까 해명하지 않겠다는 말은 궁색한 변명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유를 대는 게 정쟁으로 갔대요. 정쟁은 무슨 정쟁이? 아니 대통령 부인이 명품샵에 가서 구매를 했는지 아닌지 아직은 확인이 안 됐지만 뭐 김병민 최고위원은 뭐 아니라고 안 샀다고 주장하죠.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려면 왜 5군데를 간 거예요? 뭐 구경하러 갔어요? 그 인터넷 가면 다 있고 우리나라 명품숍에 가도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명품숍 주인은 또 이렇게 말하던데요. 뭐라고? 얼마지 사는지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그럼 의혹을 제기하는 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기사에는 뭐 30년 장사 이래 최대 고객이었다 거기였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언론에 그렇게 보도를 하고 현지 언론이 얘기하고 현지 그 가게 주인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야당이나 아니면 비판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의혹을 정쟁이니까 얘기 안 하겠다 이 말은요.
그러면 국민적 의혹도 해명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만한 태도입니까? 아니 자기들이 무슨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 전용기 타고 네. 자기들 밥 먹는 거 다 국가 세금으로 된 거잖아요. 공무 수행을 위해서 갔던 사람이 개인적 뭐 쉬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경호원을 왜 사적으로 대동하고 돌아다닙니까? 그게 무슨 공식 행사예요? 경호원들은 다 세금 받고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에요. 공무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대동해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휴가 간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돼요. 정말 물건 안 산 건지 또 샀다고 하면 그 산 돈이 본인 돈인지 아니면 특활비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예전에 김정수 여사 관련해서 정권 말기에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물어뜯고 난리였죠. 확인도 안 되는 사진만 예, 가지고서 사진 쫙 나열해놓고 아니 그 사진 가지고 뭐 옷이 몇 벌이니 돈 얼마를 썼니 안 썼니 그래놓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입 딱 닫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이 키우 아동권리보호센터를 방문해서 러시아로 강제 송환됐다가 귀환한 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랑 만나서 스티커 놀이를 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굴을 모자이크를 한 10장 사진을 제공을 자기네들이 했다가 갑자기 뭐 2장을 삭제해달라 뭐 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사진 논란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전에 장경태 의원 고소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때 그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노타군. 프놈펜 하나. 네, 맞습니다. 그때 발언 내용에 논란이 되게 빈곤 포르노. 조명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나왔던 단어가 빈곤 포르노잖아요. 빈곤 포르노라는 게 세계적으로 쓰여있는 단어예요. 이걸 그렇죠. 뭐 이상하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빈곤 포르노의 원래 목적,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 빈곤을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나 아동들을 이용해서 돈을 모금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인권과 아동의 인권을 보호해 주라는 게 빈곤 포르노의 원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에요. 김건희 이제 비판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홍보를 위해서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이용했다. 라고 하는 게 비판 지점이거든요. 그때도 문제가 됐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진을 올려서 일단 홍보를 쫙 한 것 같은데.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쓱 내린 거지. 아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그런 비판을 받았으면 그다음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 홍보 영상이 왜 이렇게 김건희 여사의 사진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찍은 건 아니죠. 투표를 한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왜 화보에 많이 나올까요? 예쁘니까? 예쁘다 그러던데요. 예. 뭐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어쨌든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비판을 받고도 자기의 홍보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 그건 정말 지양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형 아니고 지양 해야 된다. 특히 아이들 얼굴 막 노출했다가 뭐 뺐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좀 생각이 있으면은 대통령실 혹은 대통령 홍보 담당하시는 혹은 사진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논란이 좀 안 벌어지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 순방 기간 중에 대한민국에 정말 수십 명이 정말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라 그러면서 세 차례 사진을 업로드를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마치 뭔가 그 외국 순방길에서도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뭔가 회의하고 뭔가 대책 마련한 것처럼 사실 이제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돌아오셔가지고 하는 말씀 같은 걸 들어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유체이틀 합법에다가 내용도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비치는 게 많단 말이죠. 맞아요.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냐 할머니한테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몇백 톤의 바위가 산에서 굴러내려올 정도로 이런 건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놀라셨겠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계시는 것이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다 복구해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냥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무너져서 민가를 덮친 모양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봐가지고 참 저도 놀랬다. 얼마나 놀랬겠냐 막 이런 얘기. 예. 이게 이제 바로 구경꾼 화법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 건데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그 당시에 본인이 외국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을 했었다면 이런 식으로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대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큰 바위가 굴러온지 몰랐다는. 그럼 해외에서, 네네. 본인도 그랬잖아. 해외에서 산사태 소식을 듣고 이만한 보고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를 제대로 안 했든지, 본인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은. 네. 그럼 보고를 제대로 잘못했다면 보고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본인이 그 제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몰랐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들은 거 아니에요? 건성건성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뒤에 아까 안 읽으신 것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이제 그분들이 그 마을 회관 이런 데 가 계시잖아요. 네. 거기다 이렇게 얘기해. 그 뭐 좀 좁고 불편하시겠지만 평소에 그래도 많이 계셨던 데니까 조금만 참고 계셔라.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아니 참았고 못 읽었는데. 피난가 있는 분들한테 여기 맨날 와 계셨잖아요. 좀 참으세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대체 진짜. 그러니까 저 그게 사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거의 많이 와 진짜. 계셨던 곳이니까 이런 말은 사실 어떻게 할 수 있는 집이 거죠? 지금 피해를 당해가지고 거기 와 계신 분들한테 이게 할 말입니까 대체? 자, 그래도 많이 계시던 데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라. 그래도 많이 계시던 데니까. 야, 공감 능력이 1도 없어요 진짜. 흰 모르겠습니다. 운동화 신고 갔더라고 흰 운동화.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이 발이 안 나와요. 그 바지까지 진짜 이렇게 이해가 딱 안 돼요. 잘렸어. 대통령 사진이 나오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이탈리아 총리 지난번에 네. 그 2달 전에 G7 하면서 먼저 들어가니까 얼마나 또 위로를 잘하셨습니까? 그 총리에게는. 국민들한테나 그렇게 하세요. 제발요. 보여주기 하지 마시고 이탈리아 총리는 자기 국민들 14명 그때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급거 귀국을 했어요. 네. G7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국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생각을 하는 우크라이나가 산지 짓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남들 보고 사진 돌아갈 때는 이탈리아 총리 붙잡고 위로하더니 우리나라 국민 손 좀 잡고 위로 좀 하세요. 그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진짜 대체. 이율 배반적 아니에요? 네,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은 또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집중호우가 내렸던 15일 날 골프 쳐놓고 논란이 확산이 되고 물어보니까 대구는 그렇게 많이 비 안 왔다. 대구는 피해가 별로 없다. 나는 대통령도 아닌데 뭐 어떠냐. 내 프라이버시를 존중해라.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 시장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겠다 이렇게 또 나섰거든요. 당연히 진상조사해야죠. 이거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 행동이에요. 아, 그래요? 왜요? 당헌 당규에 보면 제가 네. 지금 정확히 몇 조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당헌 당규에 보면 이렇게 재해나 수해가 났을 경우에 네. 그 뭐 유흥이나 아니면 뭐 회의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또는 골프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골프도 딱 특정해서 딱 특정해서 써놨어요. 골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뭐 검사 출신이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전공노라고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구시의 공무원 1000여 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대요. 네, 비상근무를. 비상근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시작이 이런 거잖아. 결국 한마디로 너희들 비상근무해. 나는 골프 치러 간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대체 아니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자꾸 이게 뭐 매뉴얼 얘기하더라고요. 네, 매뉴얼이 매뉴얼이 했다던데. 그렇게 돼 있다고. 네.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선출된 권력은 밑에 사람들이 일해도 본인은 놀러 가도 되는 거예요? 골프 치러 가도 그게 됩니까? 매뉴얼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주장을 하시던데 그게 정말 국민적 정서에 맞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얘기했어요. 본인은 그동안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한 비판 많이 했잖아요. 네. 안 했습니까?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비판 많이 하시던 분이 네. 본인이 이런 일 하니까 그건 괜찮다고 얘기해요? 법적으로만 문제 없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까 대체? 그게 선출직 공무원이 할 일입니까? 네. 밑에 공무원들 일하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한테 비상근무 시켜놓고 본인은 골프 치러 간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요. 홍 시장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비상단계는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3단계가 있다. 그때는 2단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유체 이탈 합법이에요. 제가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매뉴얼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소한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놨으면 회사 사장도 그래요. 밑에 사람들 비상근무하고 있는데 사장이 놀러 다닙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민간 회사도.
본인은 세금 받고 대구 시민들이 낸 그 세금으로 자기 돈도 받고 뭐라 그래야 돼? 운영비나 이런 것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한 시민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잘 재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본인이 그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 그게 매뉴얼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괜찮다. 그럼 매뉴얼 뜯어 고치세요. 그게 잘못됐으니까 매뉴얼 핑계 대지 마시고 네. 말단 직원들 진짜 대구시에서 고생하면서 휴일인데도 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뭐 그런 권리 없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되려면은 높은 공무원이 되라.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은 나가서 일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은 처벌 대신 받아야 되고 면직도 당해야 되고 뭐 하려고 하급 공무원 하냐. 나처럼 고위급 공무원이 되라.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좀 천박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시장이라고 하면 그 대구 시민들이 얼마나 분통 터지겠냐고요. 네. 자, 전공로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15일과 16일에 있었던 호우대처와 관련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번의 긴급 지시사항 공문을 지자체로 수달했다. 내용은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장 순찰 등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구시 역시 14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비상 1단계 근무를 확정하고 부서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약 1000명가량이 근무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비되는 이때에 홍 시장은 공무원들에게는 비상근무를 지시해놓고 본인은 골프를 치러 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구설에 오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평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발언으로 아주 그냥 엄청난 문매를 맞았는데 이번에는 오송 궁평 지하차도 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느라고 견인차의 진입을 막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장관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이 아니다. 나는 기자들에게 한 말이다. 뭐 이런 지금 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랄까 진실 공방이 돼버렸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했냐면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견인차가 왔어요. 그래서 네. 견인차가 왔으니까 비켜달라고 누군가 소리를 쳐요. 근데 그걸 못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원장관 못 주장이에요.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언론의 문제 지적은 뭐냐면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하니까 야 인터뷰 끝나고 짧게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언론의 주장이고 이제 원장관 주장은 그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짧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자한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일단 짧게라는 말은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짧게란 말은 나왔는데 네. 그 기자한테 한 말이냐 아니면 견인차 견인차한테 왔으니까 한 비켜달라고 한 사람한테 한 얘기냐 이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진실 공방이니까 밝혀내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최소한 국토부 장관님 그런 소리 들으면 짧게가 문제가 아니라 빨리 비켜줘야지. 아니 안 그래요? 옆으로 이동해서 인터뷰해도 되잖아요. 아니 왜 중앙에 서서 하는 거야? 아니, 길을 그리고 막고. 원희룡 장관 말이 다 맞다고 치더라도 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기가 몸을 비키고 기자들한테 그래. 같이 비킵시다. 이래야 당연하죠. 되는데 네. 기자들한테 짧게 해라.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결과적으로 거예요. 기자를 계속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렇죠.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원희룡 말을 다 믿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겁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가서 잘 보셨죠? 가서 브리핑도 안 받았어요. 왜 그러겠어요? 재난 상황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야 되고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 소방관들 아니면 경찰관들 일하는데 방해될까 봐 브리핑도 하지 마라 그랬다고. 네네. 조용히 갔다 왔어요. 격려만 하고. 그게 정상인 거지. 거기 앞에서 가지고 인터뷰한다고 견인차 들어오고 지금 차를 빼내야 되잖아요. 침수된 차들을. 그러면 차가 온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빨리 옆으로 비켜서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리고 기자들도 거기는 진짜 견인차 오면은 알아서 원장관이 기자회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옆을 비켜가지고 방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 이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지율이 1% 내리고 뭐 몇 퍼센트 내리고 리얼미터에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38%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고요. 그 갤럽 조사에서는 6% 떨어져 32%였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에 6%가 하락을 했고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번에 나온 거는 이 문제가 된 이슈들은 포함도 안 됐던 포함 안 거잖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요. 20%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20%요? 네.
20%대. 네, 20% 대로 떨어진다. 지금 32%가 갤럽 조사거든요. 그래서 2%만 떨어지면 20%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 한두 가지가 양평 서울 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 명품 쇼핑 문제. 네.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재난 제대로 컨트롤 못하고 우크라이나 간 문제. 또 있는데 뭐가 많아 어쨌든. 가봤자 뭐하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지금 악재가 많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또 이슈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뭔가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어제 그 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하나 했잖아요. 아까 여기서 다루시던데 뭐라 그랬습니까? 뭐요? 카르텔. 아, 카르텔을 너무 이권 좋아해. 카르텔? 예. 모든 일에 카르텔을 대요. 수능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교육 카르텔. 뭐가 나오면 카르텔이야. 카르텔이 원래 뜻이 뭔지는 아세요? 담합이에요. 담합. 그럼 시민사회단체가 담합해서 돈을 빼돌렸어요? 그 사람들이 담합해서 돈을 막 잘못 썼습니까? 뭔 카르텔인데 대체 무슨 이권 카르텔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무슨 이권 카르텔인지 잘 모르겠다고. 나 진짜 모든 일에 카르텔 소리를 엄청 지르더라고 또 카르텔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그쪽 수사하겠지.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이렇게 얘기해놨으니 이제 그럼 보조금 받는 모든 단체들 다 조사할 거예요. 보조금 받는 데가 근데 시민사회단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많습니다. 보수 진영도 많고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그 구구 유튜버들끼리 네. 모여가지고 거기도 뭐 보조금 받잖아요. 거기 많이 받는다 그러는데. 네. 그것도 다 조사해야지. 네.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또 수사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서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이해가 네. 안 되잖아요. 네. 무슨 카르텔이요 대체. 보조금 받는 기관들이 뭐 담합을 했습니까? 보조금 빼내려고 무슨 담합을 해가지고 서로 입을 맞춰서 뭐 말을 만들어냈습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근거가. 그런데 무슨 모든 걸 카르텔이라고 얘기합니까? 유영준님께서 실업급여 논란도 있었죠. 맞아, 실업급여도 있었네. 네. 그러고 보니까. 이런 얘기도 했고요. 행복나무님께서 검찰이 또 쌍방을 들고 나오던데요. 맞아요, 이런 그랬어요. 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화영.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뭐 대북 송금에 대해서 보고를 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과 아내에게 또 압수수색 들어간다 네, 이런 얘기도 들어갔죠. 나오고요. 네. 전 드래곤님 대표적 이권 카르텔은 검찰 카르텔 아닙니까? 그렇지.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맞아요. 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흥분했습니다. 흥분했네. 최지문 교수님.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리시면 배프의 촉 돌아오겠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위 보아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수사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수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한 주 동안 떠들썩했던 사건, 사고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배프의 촉 시간인데요. 오늘도 척하면 촉이 온다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대통령의 뭐 대응 태도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계속 있고 또 당시에 지자체, 경찰 제대로 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얘기하면서 좀 거시적으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 베프님하고는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팩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하고 경찰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유족들을 통해서 그 사망자들의 소식들을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사실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 뭐 아시는 오송이라는 데가 이제 지방이 소멸되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근처 세종 근처죠. 네. 이제 상당히 활기차다 해야 되나 그런 데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왜냐하면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이제 30대 젊으신 분들 또 네. 20대 여성분들. 근데 사실 예천이나 이런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 네. 산사태. 근데 여기는 이제 출근하는 어떤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데 지하철로 들어간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있어 갖고 사실 좀 지역적인 특성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747번 버스 기사님부터 747번 버스 기사님부터 시작해 갖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20대 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결혼식 때문에 간 새신랑이라든가 사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가 겨우겨우 빠져나왔어 뭐 어쩌고 했던 그 문자도 있었었는데 보면은 처음 현장에서 처음 발견된 희생자는 결혼한 지 2달밖에 안 된 그렇죠. 새신랑이었고 임용시험 보러 가는 처남을 데려다 주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직이 안 돼서 너무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최근에 취직해서 너무 기뻤던 그 여성분 얘기도 있었었고요. 이분이 기뻐서 친구들하고 여행 가려고 오송역 가려다가 지금 이 변을 당한 겁니다. 친구들한테 버스에 물 찬다. 좀 도와줘라. 전화도 걸었다고 하죠. 그리고 747번 버스기사. 지금 여기 이렇게 물난리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가지고 지하철으로 들어갔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 아이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정말 나쁜 사람이 있어요. 충북도청 간부 공무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현장을 찾은 이 대통령을 꿈꾸는 장관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웃으면서 안내하는 모습이 그냥 쫙 나왔어요. 이 지하차도가 충북도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도로가 있는데 각각의 뭐 지방독도가 다 나눠져 있고 근데 이제 충북도가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갖고 이 참사가 벌어졌으면은 자숙하는 분위기라도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부적절하다. 아니 게다가 이게 좀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인재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참사 발생 4시간 30분 전에 홍수 경보가 이미 발령이 됐어요. 그러면은 지하철은 당연히 물이 차는 곳이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사고 발생 1시간 40분 전부터는 침수 우려가 있다면서 신고가 여러 군데에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112랑 119에. 즉 시민들이 전부 다 여기 위험합니다라고 알려준 거잖아요. 근데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통제를 안 했습니까? 한 3-4가지 정도의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일단 재난 관련된 위험지도 자체, 그러니까 시설물 위험지도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이 미숙했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거 이제 일반 공무원과 안전관리 공무원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관리 공무원들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은 이 상황이 뭔지에 대한 위험도를 판단 못했던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재난안전통신망 플러스 이것에 대한 특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실행권, 뭐 이른바 대피권, 대피 명령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유기적이지 않다. 말하자면은 뭐 이제 미국의 예를 좀 죄송합니다만 911로 신고가 일단 먼저 되면 그것을 거기서 배분을 하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112 신고도 들어가고 129 신고 들어가고 시청 신고 들어가고 막 나눠서 들어가니까 119가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 112도 상황 모르고 공평 1로 갔다가 2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119도 누군 갔는데 못 갔다고 하고 상황 전체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도 CCTV 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이 있는 상태를 모르는. 이게 각각의 시설은 좋고 상황 뭐라 그러나 사람들도 저 실력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통합이 안 되니까 네.
이걸 어떻게 누군가가 이걸 대피 명령을 하든 뭔가 해야 될 상황 자체가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한 세네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근데 이 건은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났지 우리나라의 어떤 인재 상황에서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난안전통신망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작동이 안 됐어요. 그리고 어느 통신망 라인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흥덕구인가 아니면 청주시가 이걸 같은 망에 들어와야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자기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니까 누구한테 연락해서 누구한테 차단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명령권자도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이게 청주시장이 명령권자인지 물론 법상으로는 그 사람이 맞지만은 아니 이 도로 자체는 이 차도 자체는 충북도래니까 그럼 김영환 지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김영환 지사 어디 갔죠? 그러니까 안 보이죠.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고. 네. 그 홍주 송제소 같은 경우는 이 황당한 상황이 무슨 통신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전화로 해갖고 청주시청이죠. 지금 홍수납니다. 대피시키세요. 흥덕구청이죠. 전화합니다. 대피시 이 꼴을 한 거예요. 이 꼴. 7-8통을 계속 한 거예요. 자, 충청북도에서는요, 3년 전에 이 5성 지하차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괜찮다. 침수 위험 별로 크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문제가 된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16일 오전 4시경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7곳인가에 지금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시 정도에 청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안 취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그랬는데, 그로부터 또 1시간 있다가 경찰이 다른 지역으로 오히려 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방이 도착을 했는데, 그냥 현장 조치 없이 또 다른 곳으로 또 갔다는 그렇죠. 겁니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8시 정도에 경찰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출동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소방은 도로 통제에 대한 권한이 본인은 없다고 해요. 본인들은 권한이 아니니까 일을 할 수 없다 이거 이게 위험은 느껴져. 왜냐하면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까. 왜냐하면 소방은 지금 죽어가는 걸 구조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데 죽기 전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경찰은 예방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서 차단해야 되지만은 관리권은 충북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의 관리권은. 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통제권은 흥덕이나 청주에 있는 거고 이게 다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거가 다르고 도로에 대한 거가 그쵸, 다르고 시설물이 다르고 예방이냐 아니면 벌어진 다음에 뭐 해야 되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난안전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든 게 재난안전통신망상에 망이 동시에 띄어져 갖고 이 요소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누군가가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망 처리 자체를 하라고 한 걸 안 쓴 거예요. 왜 안 쓰냐면 각각의 이 구청이나 경찰이나 자기의 어떤 업무가 따로 있는 상태인 거죠. 참네요. 그러니까 네. 이걸 모아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청주시에서는요. 사고 발생 2시간 전에 흥덕구로부터 교통통제나 주민대피 등을 조치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고 약 40분 전에도 제방이 넘칠 것 같다는 119 신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평 2의 지하차도에 침수 우려가 있으니 차량을 통제해달라는 얘기도 112 신고로부터 받아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건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112. 네, 119. 흥덕구. 그러니까 어디서 뭘 처리해야 되는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위험 정보를 어디서 소화해야 되는지가 지금 난장판인 겁니다. 아니 그러면서 청주시 관계자는 해당 도로의 통제 권한은 도로관리기관인 충북도에 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청주시에도 필요한 경우는 본인들이 하라고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도는 일반 관리 권한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일반 관리가 아니죠. 왜냐하면 네. 지금 위급 상황이죠. 시설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는 거니까 충북도의 관리 권한이라는 건 일반 관리 권이니까 그거는 틀린 말인 거고 지금 사람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건 경찰이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시설물 부분은 소방이 가야 되는데 네. 벌어진 다음에는 소방인 거고 그 전 예방은 경찰인 거고 이게 다 이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청주시가 있고 여러분 충북도가 있고요. 소방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겁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는 2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 위험하다 얘기 들었는데도 자기네는 몰랐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 그래서 침수 위험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매뉴얼상 통제 기준이 아니었다.
갑자기 제방이 붕괴돼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일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해명이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번에 밝혀지지 않습니까? 다 통보했죠. 네, 홍수통제소에서는. 게다가 충북도에서도 통보를 받고도 도로 통제를 안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항력이었다. 행복청이 제방 높이를 안 낮췄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탓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럼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거죠. 지금 이것은 제방에 대한 건 근본적인 1차 원인에 대한 거고 지금 2차 인재에 대한 거는 그 말은 틀린 거죠. 자, 경찰과 소방당국도 이상합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4분부터 침수 우려 관련 112 신고 2건이 접수가 됐고 장소까지 특정해서 교통 통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출동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러면서 지하철들을 출동하지 않았고 소방 당국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놓고도 청주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이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경찰의 왜 이건 코드가 뭘까요? 전화가 뭐예요, 왔을 때. 이게? 코드 한 3나 4 정도 포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누가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을 임박을 판단해야 되지만은 네. 문제는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고 이런 사건이 아닙니다. 사고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코드가 4 정도밖에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코드가 4니까 코드가 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신고드가 밀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게 앞으로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못 온다는 거는 출동한 사람들이 저쪽으로 이미 가 있는 거고 여기 전달이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왔을 때는 1시간 뒤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왜 그래서 이 재난안전특위를 계속 통합시키자고 하는 것은 네.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화가 가도록 해야 된다. 어허. 그 전화가 네. 홍수통제소건 일반 시민이건 누군가가 그것을 정보를 모아갖고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있어요. 근데 안 쓴 거죠. 왜요? 모르죠. 그 사람들이 알겠죠. 자, 보세요. 오송지하차도에 원래는 차량 진입을, 그러니까 침수가 있을 때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이런 게 설치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설치가 안 돼가지고 사실 2020년도에도 뭐 여러 곳에서 비슷한 사고가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고요. 그럼 지자체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산이 없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들어가기 전과 들어갈 때 이제 일정 게이트 같은 거가 있습니다. 위에 네. 거기 딱 있죠. 거기에 이제 저기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차단. 그러면서 이제 딱 내려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냥 거기서 표시만 알려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일반 예산이 이른바 시설 예산이 아니고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요. 무슨 일을 예산 남의 것 앞에 거 다 쓰고 예. 좀 돈 남으면 그걸로 한번 해보자 그렇죠. 이런 거라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일반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예산이니까 실제로는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이 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은 차단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거기서 뭐 차단막 놓고 이렇게 했던 거죠. 지금 충북도가 행안부에 제출한 참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도내 지하차도 7곳은 침수 위험이 있고 6곳은 침수 위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오송 지하차도가 바로 그 6곳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침수 위험도는 3등급으로 표시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 행안부의 지하차도 침수 대응 매뉴얼에 의하면 침수 이력, 차량 통행량, 배수시설 등 기준으로 3등급은 그냥 침수 위험이 보통인 정도에 그렇죠. 해당이 되고 호우 경보 시에만 통제되는 안전한 지하차도라는 그렇죠.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보게 되면 이게 완전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세 번째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험할 것 같으니까 위험물인 겁니다. 그럼 위험할 것 같은 거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얼마 수위가 높아져야지 넘어온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도 여기 임시제방이 있는지 원래 본제방이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 본제방이 있으면 안전하죠. 그런 거를 제대로 안 배워요? 왜냐면 아니 배우는데 네. 그 연관성을 안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라는 이게 건 무엇을 뜻하는지 그렇죠. 의미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공무원들이 내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근데 이 시설이 어떤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임시지방이 있어요. 한 네. 100일 동안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황에서 값이 틀려져야 되는데 그건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관리만 하다가 이거는 이건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이거는 임시재방인 건 저척 책임이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경찰이 수사하면 자기네들 잘못이 쏙 빼고 다른 기관 잘못만 막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경찰이 수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경찰도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되면은 네. 사실 그러면 112 콜이 들어갔을 때 왜 처리 못해서 상원실장 누구야? 상원실장 또 관리관 누구야?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충북도의 수사부장이 경무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뭘 합니까? 흥덕경찰서장이 경무관입니다. 그래요. 예, 그 급에 그 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급이 같은 애들 죄송합니다. 급이 같은 사람의 수사를 급이 같은 사람이 시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번에 공무원들이 이 대처를 너무 못해가지고 지금 책임을 좀 철저히 물어야 된다라는 여론이 많은데 이게 2020년에 벌어졌던 그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참사 때 이때는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요. 이 관련된 공무원들 11명이 모두 유죄 판결 받았었거든요. 그때 호우경보가 발령이 됐는데도 지하차도 출입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차량 통제가 없었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이제 죽거나 다치거나 했다는 얘기인데 이번엔 다 사실은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큰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가 중대 시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고 요건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사람도 많이 돌아가셨고 이거네요.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는. 예, 이제 관리상의 경우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예. 관리상의 결함이겠죠. 그래서, 예, 그리고 여러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련 부분이고 초량의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보다는 더 높은 형태의 법으로 네. 법으로 지금 이 법 자체가 법 자체가.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중과실치사죄를 능가하는 좀 높인 거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아직 그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예, 시민재해 쪽으로는 판례가 없기 시민재해한 게.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제 점성이 좀 떨어지는 경찰에서 그리고 또 책임이 있는 경찰에서 이걸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자, 예삐님께서 이번에 안타깝게 변을 당하신 분이 우리 딸 대학 동기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우, 정말 이렇게 되면 예, 또 정말 너무 마음이 글쎄 아픕니다. 말입니다. 이게 제가 딱 한마디 드리면 네네. 문제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도 사실은 언론도 사실 제대로 주목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왜 지금 노변이 말을 끊으면서 이렇게 했냐면은 네. 제대로 된 분석을 통해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엄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것이 분석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소위 말하는 하나를 잡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뭡니까? 엄정하게 수사해서 누굴 잡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가 잘못되고 그러면 가장 먼저는 재난통신망 자체가 왜 작동이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부터 그럼 상위 단위부터 치고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은 피레미만 잡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초량골이라든가 예전에 벌였던 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쳐졌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 처벌도 중요하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파악해야지 지금 제대로 바꿀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보물이 님이 이러시네요. 또 책임 떠넘기기, 꼬리 자르기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배상훈 프로펠러님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얘기 좀 해주셨고, 김대호님께서는 참사에 대한 지도자의 반성도 없고, 원인 규명도 책임자 문책도 없고, 오히려 정보를 숨기고 희생자 떼어놓기에 바쁜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 콘님께서는 대통령이 세수가 없다면서 지방정부 지원금을 대폭 없애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세금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지만 저는 현장에 사건이 벌어질 때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건 내가 먼저 나서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도록 평상시에 훈련하거나 이러지 못했다는 것.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 급급해서 이건 내일 아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왜 벌어지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그 공무원들의 실무를 따르는 공무원들에게만 다 덮어씌우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나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내가 진짜 큰 문책당할 것 같고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딱 정해진 거 이만큼만 하자.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지고 딱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네. 제가 9.11 테러 말씀드리지만은 뉴욕 시장도 있었지만은 뉴욕 소방서장이 명령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직급이 낮아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인력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한테 바로 명령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적 전환. 이게 우리는 너무 계층이 높아요. 결제받고 하다 보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노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전환. 그러니까 권한을 주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되 나중에 이거는 정당한 형태의 업무였다고 하면 면책을 해줄 수 있는 그래야죠,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충북도도 안 하려고 하고 흥덕도 안 하려고 하고 저기는 전화만 했다고 끝. 여기서 왜냐면 이런 나서서 뭘 형태죠. 하면 오히려 더 자기가 불이익당하니까. 자기 목이 날아가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핵심. 만약에 이게 진짜 못하겠다고 하면은 소방 쪽에 권한을 다 주든가. 네, 아예. 아예 그러면 경찰은 너무 일반적이 많으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 안전관리 공무원 쪽에 다 주든가. 지금 그게 아니니까 청주시에 안전관리 공무원이 4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담하는. 근데 네. 이 사람들은 정작 사람이 죽어갈 때도 이걸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기가 잠긴지도.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뽑아낸 겁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뽑긴 뽑았는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합니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죠. 이게 위험한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그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스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베프님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답답해가지고요. 계속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됐지만 그래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다. 홀로 걸어서님 끝까지 책임은 하급 공무원만 지는군요.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게 바로 문제인 겁니다. 윗대가리들이 책임을 안 져요. 권한만 갖으려고 그러고. 맞습니다. 실제 이름 밑에 사람 다 시키면서 그러면 밑에 사람이 눈치 보고서 몸보신하려고 그러지 누가 나서가지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분들과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윗부터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맨날 유체이탈 합법하고 남의 얘기하듯이 하면서 니네가 책임져야지, 니네가 잘못했지, 니네가 움직였지 이러니까 그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의 목숨이나 안전이라는 게 다 이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제발 좀 이런 안전사고 벌어졌을 때 높으신 분들 현장에 오지 마세요. 그래 차라리 꼴 사납게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저기 좋지 않은 거 다 방해나 되고. 맞아 오히려 방해하는 거죠. 사진이나 찍으려고 하고. 네. 그따위 행동을 어디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 갖고. 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얘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여기까지 하고요. 통통생활 광고, 아까 말씀드린 신상품 4종 세트, 섬유유연제, 주방세제, 일회용 수세미 등등 4종인데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 라이브 더보기란에서 구매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들 좀 집중해서 저희 홍보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이번 주, 다음 주막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은요, 2시 3합으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